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속 중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전속 중개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건물주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전속을 맡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속에 대해서 하시는 대부분의 오해는 이제 전속이 건물주가 어떤 중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되게 시혜적인 어떤 제도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거는 자네만 계약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번에 수수료는 자네가 챙겨가봐.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중개인에게 이제 앞에 이제 중개인이 뭐 어떤 수고를 앞에 한 거죠. 앞에 수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 형태, 기회를 주는 식으로 이번에는 너만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서로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래요. 전속이라는 거는 서로에게 전속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일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서로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속이라는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어떤 사람을 당장 비용의 지급이 없이 내 건물만을 홍보할 수 있게 묶어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좋죠. 어차피 나가는 수수료는 나중에 계약하면은 누군가가 계약하더라도 수수료는 어차피 나갈 텐데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건물을 위해서만 일을 해라. 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을 해라. 그리고 계약이 되면은 수수료를 줄게. 그런 제도인 거죠. 한 사람을 고용을 했지만 당장 비용 지급은 안 하고 나중에 계약이 되면 어차피 나갈 수수료 뭐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속 계약을 하면은 물론 이제 서면으로 이제 꼼꼼하게 이제 정확하게 해야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서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뭐 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할 건지, 즉 처음에 이제 전속 제안을 하게 될 때 그때 뭐 저에게 맡겨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이제 주간 보고가 되겠죠. 전속 제안할 때는 이제 전속 기간 내내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라고 하면은 전속을 맡게 되면은 이제 주간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간 보고가 없이 그냥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그때 대응을 한다든가 그렇게밖에 하기가 어려운데 당장 건물주는 급한데 내 건물이 이제 다 지어져 가지고 아니면 다 비어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 맡겨도 다 네이버 부동산에 뜨는 내 물건 개수만 늘어나고 뭘 하긴 하는 건지 나는 애가 타는데 궁금하고 그렇다고 이제 내가 맡긴 부동산들한테 이제 비전속으로 이제 제가 자료를 뿌린 부동산한테 가가지고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뭐 저번 주에 뭐 했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기에는 좀 애매하죠. 돈을 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럴 때 이제 한 명을 콕 집어서 전속 계약을 하면은 그 중개인이 이번 주에는 뭘 할 거다.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중개인 입장에서도 이게 되면은 이제 수입이 이제 확보가 이제 되는 거죠. 그 건물을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다른 일 제쳐두고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제도다.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이제 매주 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매주 하는 보고가 회의가 됩니다. 이제 작전 회의 같이 건물주도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도 하게 되고 그럼 중개인도 의견을 또 내는 거죠.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은 좋은 생각이네요. 그거 반영해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좋은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전속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 임대료나 이제 매각이나 그 가격 구간 내에서 좀 높은 구간에서 맞출 기회가 좀 더 높습니다. 우선 전속권이 있으니까 어떤 내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단건의 사고가 아니죠. 이 건물을 어떻게 다 채워야 될 거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다 채울 거냐, 그걸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임차인이 나타났을 때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면서 더 싸게, 더 싸게 해주는 곳하고 나는 계약을 할 거다. 뭐 이렇게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업무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 중개인하고 매주 작전 회의를 했던 업무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그런 저렴한 그런 제한, 그리고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업종의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초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초조하죠. 다 비어 있는데, 난 원래 이런 업종과 이런 컨셉으로 이제 건물을 지었고, 이런 임차인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MD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업체에서 생각지도 못한 가격에 일단 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첫 번째니까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 이게 흔들리게 되는데, 업무 계획을 하면서 이제 주간 보고도 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게 이게 든든한 어떤 게 있으면 좀 초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전속 중개인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참아보시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이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 결과 지금 제안한 것보다 좀 더 좋은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은 약간 대기시켜 놓고 2, 3주 좀 더 지켜보시죠. 라고 또 전략을 또 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속을 주게 되면 걱정하시는 게, 그 중개인만 내 건물을 알고, 다른 중개인은 내 건물을 모를 텐데, 그러면은 전속이 아니고 비전속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십니다만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전속 중개인은 본인이 전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최대한 알리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대한 알려서 해도 어차피 나한테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거죠. 본업이 있으신 건물주께서 이제 100명의 중개인에게 알려도 전속 중개인은 그 건물을 알리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중개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전속권이 있으면 1000명, 10,000명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또 모두에게 더 이득이 되는 행동이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뭔가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도 있죠.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거기 계신 30대 남자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하면은 오히려 신고가 더 잘 가는 거죠. 100명에게 막 대중들에게 소리 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약간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속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게 될 일을 되게 하는 거지, 안 될 일을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선 이제 물건이나 어떤 가격이나 제한하는 건물주가 원하는 가격이 일단 되는 건이어야 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조건은 전속을 줘도 의미가 없고 중개인이 전속을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는 중개인이라면은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개인은 전속을 한 번에 여러 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 업무 보고를 하고 전주에 한 일을 보고하고 다음 주에 할 일을 보고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 건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5일 있잖아요. 전속으로 5건을 받는다 하면은 업무 보고하느라 다 써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한 번에 이제 2건 하는 것도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이제 이상적이라면은 전속 한 건을 받고 뭐 6개월을 받았다. 그럼 6개월 동안 그 건물만 하는 거예요. 하고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게 이상적이죠.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수료 단위다.
땀방울은 어디가 더 많을까? 사실 계약이 되면 어차피 수수료는 내야 되잖아요. 뭐 협의의 범위가 있지만 어차피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그냥 올려놨다가 전화가 와서 한번 보여줬다가 계약이 돼서 그래서 지불하는 수수료에 그 단위당 땀방울하고 콕 집어서 너 존속 줄게. 대신 6개월 동안에 내 건물만 해. 해서 매주 업무 보고를 받고 다음 주 작전을 짜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임차인을 이제 구해와가지고 계약이 돼서 지불하는 수수료 하고 그 수수료 원당 실려있는 땀방울의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클 거냐 그런 거죠. 저는 전속을 주는 것이 당연히 그 수수료의 가치를 좀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될 일을 확실히 되게 한다. 1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되게 한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